더 이슈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 보시죠. 조선주들 어제 이어 오늘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시발점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 바로 어제였죠. 7,500억 원 규모의 유조선 열척 수주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간 수주 목표 절반 정도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도 이 LNG 운반선 한 척에 대한 수주 소식이 더 있었죠. 이렇게 연이어서 수주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조선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주가는 가파른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올해 이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커졌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들 동반 강세 움직임을 띄었고요.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10%, 한국조선해양이 7%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사실 그동안 조선주와 관련된 레포트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슬슬 이 분석을 재개하면서 관련된 레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인 점은 일제히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있었던 삼성중공업의 수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주였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들뜨기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들뜨기에 충분한 그런 소식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이 꾸준히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이어서 수주 소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도크가 비었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수주가 시작되고 있고 그러면 각 사별로 연간 수주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씩 현재 달성을 했나요? 네,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선 부문 수주 목표가 80억 불인데 이 중에 18% 정도를 달성을 한 상황이고 전 그룹사의 수주 목표는 178억 달러인데 달성률은 17%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연간 83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6% 목표 달성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78억 불 목표 중 41%를 달성한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수주를 합쳐서 54% 달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삼성중공업 때문에 들뜨기는 했는데 이 삼성중공업만 절반 정도를 한 거고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선 업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톤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주가 한 반토막 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16년을 이제 역대급으로 수주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보다 조금 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조선 업황이 나아져서 발주가 늘어나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수주를 삼성중공업이 딴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수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일단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어질 만한 선종은 여전히 LNG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모잠비크 프로젝트나 카타르 가스 프로젝트 등이 그 수주 기대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오일이랑 관련된 해양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언급되었던 익숙한 프로젝트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절대유가 수준이 낮으면서 이제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슬슬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좀 적자를 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시기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미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2017년 하반기 이후에 수주한 수주 물량이 많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건조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업계 대비해서는 수주를 많이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매출 인식이 되는 게 2019년 하반기와 2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달러로 수주를 해서 이제 그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실적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조선 업황은 여전히 바닥 수준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현재 주가 수준은 이제 실적과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한 상황인데 수주가 안 나온다는 거 하나만을 반영을 하면서 거의 2016년 1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근접을 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수주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어제와 같은 큰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대형주는 사서 기다리는 게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합병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체를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수주로 인해서 완전 조선 업황이 돌아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슬슬 나아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구수 전문가 모셨는데요. 조선주들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 네. 그 밖에도 강세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조선주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의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이제 주요 조선주들의 올해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하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림을 좀 보고 계신데 상단은 이제 실적 추이입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분기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554억 정도. 일단 실적은 괜찮게 일단 좀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563억 적자인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적자폭은 좀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실적 흐름 자체가 2분기를 기점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하는 이런 상태는 좀 아니고요. 또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1,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괜찮은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이제 그 자산가치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현재 PBR이 0.71에서 0.57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삼성중업도 0.68에서 0.5, 대우조선해양도 0.74에서 0.67, 현대비포도 1.03에서 0.66까지 PBR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이런 어떤 그 주가 반등을 좀 이끌어냈던 그런 요인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1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은 조금 감소하게 됐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달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또 한국조선해양도 실적도 좀 양호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삼성중공업까지도 원유운반선 무려 10척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들의 주가가 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고 오늘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고 또 때마침 수주 소식이 나와서 올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 요인, 상승 요인, 그리고 리스크 요인, 하락 요인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앞으로 조선업종 내에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나요? 자, 일단 시장에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반등을 해볼 만한 기대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발주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하반기 정도에서는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15척 정도의 발주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G 쪽을 중심으로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수주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지난 2017년 이후에 이제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미국을 상회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7년 정도인데,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녹색 선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그래프가 이제 중국이고, 회색 그래프가 이제 미국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가 그림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색선이 줄고 오히려 녹색선은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LNG 수입, 원유 수입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오히려 쉘가스를 생산하면서 오히려 수출을 하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이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VL 탱커,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대한 발주 내지는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LNG선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발주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네.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대한 발주량이 늘어날 거로 일단 시장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열척 수주한 게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VLCC, VL 탱커. 네. 네. 그리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VL 탱커에 대한 수전량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VL 탱커의 선박량 대비 수주 잔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평균 VLCC 단가인데 지금 그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전체 14%, 12%, 10%대까지 빨간선이 올라가면서 지금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가격 녹색이죠. 녹색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결국엔 VL 탱커의 수주 잔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주 잔량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수주의 네? 잔량이 줄어든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주를 일단 하게 되죠. 수주를 네. 하게 되면 이제 선박 건조에 나섭니다. 선박 네. 건조에 나서게 되면 남아있는 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주 잔량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네. 수주 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선박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발주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만큼 VL 탱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VL 탱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하고 네. LNG라든가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조선 수주라든가 발주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나마 조선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기댈 언덕, 비빌 언덕 정도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NG 운반선보다 VL 탱커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쪽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여전히 이제 LNG 쪽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LNG가 네. 좀 좋고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하고 벌크선 쪽도 굉장히 큰 상태예요. 다만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원유 수입이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네. VL 탱커에 대한 수주 잔량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치.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발주량도 좋고 올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쵸. 올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 수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전히 네. 지금 현재 LNG 쪽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크선이라든가 컨테이너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 조선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쪽도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VL 탱커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일단 리스크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경기예요, 경기. 지금 이제 홍콩발 무역 분쟁 우려감이 여전히 큰 상태인데 홍콩발 무역 분쟁은 일단 그 무역 분쟁은 일단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가 네. 다행입니다만. 이게 여전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는 부분들. 아직 올해 연말까지는 무역 협상이 더 나빠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무역 그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더 나빠지거나 할 때는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글로벌 경기가 결국엔 안 좋아지게 되면 조선 업체들의 또 조선 발주가 줄어들고 또 수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조선 업황이 나빠지는 게 이게 가장 큰 악재성 리스크 요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주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세요? 조선주들 그렇게 뭐 싹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제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수주를 단행한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보통 선박 배들은 보통 이제 디젤을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이제 LNG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을 해왔고 그것에 따른 대규모 수주가 이번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신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중공업이 개발을 해왔는데 올해 이제 유일하게 조선업체들 중에 전체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 정도까지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앞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실적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이제 563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3분기 정도에서는 94억 정도까지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상태고요. 네. 수주 공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18년 말부터 올해까지 보시게 되면 지난 2018년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수주 그 공시 그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적고 2019년에 들어서 등락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프죠.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의무 공시 파란색 선이죠. 이 선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래프가 커지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수주 공시는 작년 2018년보다는 올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선업황 전체적으로 조선업체들 전체적으로 수주는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주 공시는 상대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난 있는 형태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월별로 굉장히 등락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조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 일봉 차트, 삼성중공업의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래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중공업은 대체적으로 8,000원대, 6,000원대, 6,500원 정도 선에서 주가가 이제 대바닥을 찍고 이제 어제 장대 항목을 세운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동종목의 이제 강력한 매물 저항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마셨듯이 이제 수주가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는 조금씩 좀 늘어난 상태고 3분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대규모 열척 정도의 대규모 수주를 단행하면서 그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한데 현 구간에서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수주를 할 것인지가 또 불확실한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강세가 연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로 이제 8,000원 선에서 9,000원 정도까지 이제 8,500원에서 9,5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는 주가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이상까지 가는 것은 글로벌 경기라든가 또 이 회사의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리스크 요인할 때 대외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내일 조선 빅3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사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마무리가 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가 여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녹아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이끌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세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끌 정도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뭐 워낙에 많이 나와 있던 재료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노조의 어떤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에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악재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낙에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또 파업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어지느냐, 뭐 장기화되거나 확산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제 알려진 바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충분하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너무 민감하게 볼 만한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그렇게 좋으면은 이 정도 재료는 뭐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그만 변수도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좀 종합해서 알려주시죠.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잡기 참 어려워요. 지금 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들, 중후장 대기업들, 뭐 무겁고 두껍고 긴 장치 산업이 필요한 그런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이 참 어려운데 지금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업황 전망과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요. 또 글로벌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전망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오늘도 이제 조선주로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추격 매수까지 단행할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오늘도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센티멘탈이 완전히 다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애지간하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태에선 실적이 조금 좋다 그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정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부담이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일정 비율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 저는 일부 정도는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서 하셨던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물량을 들고 계시거나 내지는 1차적인 매수를 좀 단행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긴 관점에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만 보시고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가려면은 역시 이제 실적 전망이 좀 좋아져야 되고요. 또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되고 경기 불안이라든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림돌들이 해소가 되어야 이런 전형적인 경기 민관주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조선주들보다는 여전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방산 산업에 대한 어떤 또 국방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IT 종목에 대한 어떤 업황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하반기에 삼성을 비롯해서 글로벌 그 스마트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출시가 임박이 된 상태고 네.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고요. 또 중국 업체와 한국 업체의 OLED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고 또 5G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똑같은 업종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네.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업황 전망이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보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을 해서 물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과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어떤 신성장 가치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